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팀장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하고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리얼도를 실물 보존 없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인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장경감이 리얼도를 없앤 5월 8일 증거인멸 전에 장윤기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윤기는 하루 전인 5월 7일부터 구속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인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사람 사이를 전화로 연결해준 게 광산경찰서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장경감은 이 통화에서 장윤기에게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강해버린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장윤기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통해 설득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장경감은 장윤기의 집으로 찾아가 리얼돌 2개를 해체해 폐기해버립니다. 통화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엄격한 책임성과 수사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될 수사, 기밀 유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 장모 경감은 아들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에게 핵심 수사 정보 내용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장윤기의 진짜 범행 의도를 입증할 2개의 리얼돌 실물을 감쪽같이 증거인멸해 결정적 증거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장모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숨기고 폐기한 이유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아서였다고 한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8일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훼손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또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되자 거처를 옮기며 구형 휴대전화 등 다른 소지품도 불태웠다. 검찰은 이 훼손된 리얼돌을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보았다. 형법상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어 장경감은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직 경찰관으로서 범행 증거를 인멸하고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은 긴급 체포됐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는 단순히 일선 수사관 개인의 비위나 일탈을 넘어선다. 최근 사법개혁의 화두인 경찰 보안 수사권 분쟁 속에서 한 기관의 수사 권력이 외부의 적절한 사법적 견제를 받지 못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빈틈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엄중한 사례다. 경찰청의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장은 구속된 피의자와 부친인 장모 경감 사이의 통화를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와 비밀번호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핵심 수사 라인에서 도리어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계획까지 사전에 전달했다는 의혹은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목이다. 더욱 면밀히 짚어보아야 할 대목은 사건 송치 과정에서의 증거관리 부실 의혹이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이 이미 DNA를 채취했기 때문에 주요 증거물에 대한 압수 필요성이 낮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담긴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누락한 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초동 수사의 공백과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를 통해 비로소 바로잡혔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무조건 없애야 할 보안 수사권에 의해서 경찰이 감추려 했던 은폐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이대로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 없이 처리되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이 집행됐다면 법정형 하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살인죄 적용에 머물렀으나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누락되었던 증거물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등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결국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사법학계와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인 경찰 보안 수사권 범위에 대해 매우 명확한 시사점을 던진다. 수사의 개시와 진행, 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상호 간의 사법적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수사의 객관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기 때문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듯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 역시 적절한 외부 통제 장치가 없다면 과거 검찰이 범했던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가 부여한 강제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은 오직 철저한 상호 견제 시스템 안에서만 오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여론과 공론장 역시 시스템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검찰의 꼼꼼한 보안 수사 기능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자칫 중대한 성범죄 혐의점이 묻힌 채 미온적인 처벌에 그쳤을 것이라며 현행 수사권 구조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이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후 약방문이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되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견제 장치가 느슨해진 사법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식해야 한다. 독점된 공권력은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사법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공권력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상호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적 통제 트랙이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수정 발의한 보안 수사 요구권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가 경찰에 추가로 수사하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엄밀히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과 더불어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직접 보안 수사권을 함께 행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찰을 잡자고 견제받지 않거나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견제 장치의 부재가 가져오는 피해는 결국 사법 정의의 붕괴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